여기는 돈이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사려면 그 물건의 대가로 당신의 남은 수명 중 일부를 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의 나이가 25세에 이르면 그 사람의 팔에 1년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합니다. 부자들은 1000년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세상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게토시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시계에는 단 2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윌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5세 이후에는 노화가 멈추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50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윌의 어머니의 5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윌은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날 밤 야근까지 해서 샴페인 한 병을 사왔습니다. 이것을 본 윌의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윌에게 나는 내 손주들을 보고 싶어.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이에 윌은 이런 일에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윌의 어머니는 그에게 전기요금과 은행 대출금을 내일까지 갚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나가서 내일 밤까지 모든 고지서와 대출금을 갚고 돌아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는 3일의 시간밖에 없어. 전기요금과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쓸 것 같아. 그러니 내일 저녁에 꼭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려줘. 내 모든 시간이 끝나기 전에 너에게서 시간을 좀 받아야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윌은 알겠어요. 제 시간에 도착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윌의 어머니는 윌의 손을 잡고 그의 몸에 30분의 시간을 전달하여 윌이 좋은 아침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윌에게 어린 소녀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윌에게 캡슐 하나를 건네며 자신의 시간 중 일부를 요구합니다. 윌은 미소를 지으며 그 어린 소녀에게 캡슐에 자신의 수명 중 5분을 주고 소녀는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캡슐에 저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윌은 일하러 공장에 도착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커피를 사러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커피가 2분이었지만 이제 가격이 2배로 올라 4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모든 물건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 사실에 윌은 매우 불쾌함을 느낍니다. 윌은 마지못해 커피를 위해 자신의 수명 중 4분을 지불하고 일에 착수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후 밤에 윌은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갑니다. 윌의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윌의 친구는 윌에게 저 남자가 모두에게 공짜 술을 사주고 있어. 그리고 그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귓속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윌이 그 남자를 보자 그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윌이 그 남자의 시계를 보자 그에게는 11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윌은 이 남자가 그리니치 시티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토시티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 일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윌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강도들이 위험해요. 그들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시간을 훔쳐갈 거예요. 그러니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윌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무시하며 술을 마십니다. 그때 그 술집에 포티스라는 갱스터가 그의 무리와 함께 들어왔고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시간을 훔치는 이 도시의 가장 큰 갱단입니다. 윌의 친구는 윌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윌은 거절하고 그곳 한 구석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포티스는 그 부자에게서 그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 위해 왔습니다. 포티스는 그 부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도전하며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싸움은 팔씨름과 같았는데 두 사람이 서로의 손목을 잡아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래로 내려간 사람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시간은 손목이 위에 있는 사람의 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긴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몸에 저장하여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포티스는 그 남자에게 준비됐어? 라고 묻습니다. 이에 그 부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시간이 좀 필요해. 그 후에 네 도전에 응할게라고 말했습니다. 포티스는 좋아.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가서 준비해. 몇 분 줄게라고 말합니다. 포티스는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을 그와 함께 보냅니다. 그 부자는 화장실에 와서 심하게 토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너무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포티스와 팔씨름을 한다면 그 부자의 패배는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윌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는 포티스의 부하를 때려눕히고 그 부자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포티스로부터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데려옵니다. 윌은 그 부자에게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잖아요. 왜 일부러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윌에게 자신의 이름이 헨리라고 말하고 윌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윌은 28살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헨리는 내 나이는 105살이야. 이제 난 삶에 지쳤어. 난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즐겼고 이제 이 삶이 필요 없어. 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윌은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헨리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왜 다른 시간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왜 당신들의 시간대 개토에서는 언제든지 물건 가격과 세금이 인상되는 걸까? 사실 물가는 의도적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죽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들의 죽음의 혜택은 그리니치 시간대의 부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실 이 모든 시스템은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니치 시간대에서는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 시간이 있지만 여기 개토에서는 당신들이 매일 살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들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억지로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가를 인상하여 당신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들의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매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얻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들은 윌은 헨리가 매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헨리는 윌에게 더 나아가 나만큼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윌은 미소를 지으며 가장 먼저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것을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윌에게는 고작 18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들기 전 잠에서 깬 후 밥을 먹을 때도 끊임없이 자신의 시계를 봅니다. 내 시간이 끝나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윌은 우리 엄마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만약 당신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다면 우리 엄마를 위해 그리니치 시티에 좋은 집을 사서 우리 둘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윌은 헨리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 할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위험이 사라질 거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은 잠이 듭니다. 아침에 헨리가 잠에서 깨어나 윌이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윌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을 윌에게 전달하고 자신에게 몇 분만 남긴 채 다리 위에 가서 앉습니다. 윌이 잠에서 깼을 때 헨리가 떠난 것을 봅니다. 그때 윌은 항상 그랬듯이 잠에서 깬 후 자신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윌의 시계에 116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잠들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윌의 시선이 창문에 닿았고 그곳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때 윌은 멀리 다리 난간에 앉아있는 헨리를 보았습니다. 윌은 서둘러 헨리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헨리에게는 이제 몇 초밖에 남지 않았고 잠시 후 그는 충격과 함께 죽어 다리 아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윌은 헨리의 죽음에 매우 슬퍼합니다. 이제 윌에게는 116년의 삶이 있었고 그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헨리를 죽인 것이 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윌은 서둘러 자신의 친구에게 갑니다. 윌의 친구는 윌의 손에 있는 엄청난 시간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후 윌은 친구에게 우정의 대가로 10년의 시간을 줍니다. 이것을 본 윌의 친구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윌은 이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죽이고 내 시간을 훔칠 수 있어.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 그리니치 시티에 좋은 집을 사서 그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윌은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2일 전에 그의 어머니가 전기 요금과 은행 대출금을 갚고 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게 라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한편 윌의 어머니는 모든 대출금과 고지서를 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하루 만에 버스 티켓 가격이 2배로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티켓 가격이 1시간이었지만 이제 가격이 2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윌의 어머니는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윌의 어머니에게는 단 1시간 3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윌의 어머니는 버스 기사에게 다음 정류장에서 제 아들이 나머지 시간을 줄 거예요 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의 어머니는 다음 버스 정류장이 매우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도 도착하는데 2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버스에는 수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윌의 어머니는 그들에게도 부탁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버스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윌의 어머니 레이첼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달려서 걸어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윌은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승객이 내렸지만 윌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윌은 이것을 보고 당황하며 분명히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이해합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한편 레이첼에게는 이제 몇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차들과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잠깐의 시간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윌은 어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고 힘껏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레이첼에게는 이제 단 10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온 힘을 다해 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아들 윌에게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시간이 끝나고 그녀는 사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윌은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헨리의 시신은 시간관리국 타임키퍼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간관리국은 오늘날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간관리국은 범죄를 막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시간관리국 장교 레이먼드는 그것을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레이먼드의 시선이 다리 근처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한편 윌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그리니치에 사는 부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게토시티 사람들을 1초도 아쉬워하는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윌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니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니치 시티에 들어가기 위해 윌은 1년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고 그리니치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윌이 부자들의 생활 방식을 보자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자들의 경호원들조차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윌이 온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단 24시간의 삶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윌은 그곳의 고급 호텔에 묵습니다. 식사 중에 매우 아름다운 소녀가 윌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윌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편 시간관리국 장교 레이먼드는 헨리의 사망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상에서 윌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헨리가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에는 윌이 다리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먼드는 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먼드는 자신의 팀에게 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시간관리국은 윌이라는 남자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그리니치 시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레이먼드는 윌이 헨리를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레이먼드는 즉시 자신의 팀과 함께 그리니치 시티로 향했습니다. 다른 한편 그리니치 시티에서 윌은 카지노에 왔고 그곳에서 몇몇 부자들이 포커를 치고 있었습니다. 윌도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본 그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윌은 도박에 능숙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낼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윌은 필립이라는 부자와 포커 내기를 했습니다. 필립은 이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빌려주는 자신의 타임뱅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립 옆에는 그의 딸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에 윌을 유심히 보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윌은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을 걸었고 자신의 지혜 덕분에 필립에게서 1100년을 따냅니다. 이것을 보고 필립의 딸 실비아는 윌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윌을 다음날 밤 자신의 집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윌은 새 차를 사서 필립의 파티에 도착했습니다. 파티 중에 윌과 실비아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실비아는 속으로 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윌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할 때 그때 시간관리국 장교 레이먼드가 그의 팀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여 윌을 체포합니다. 윌을 살인자로 생각한 실비아도 그에게 화가 났습니다. 레이먼드는 먼저 윌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 단 2시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헨리 살해 혐의로 윌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윌에게 왜 헨리를 죽였어? 라고 묻습니다. 윌은 그에게 저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저에게 116년을 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먼드는 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윌은 레이먼드가 자신을 헨리 살해라는 거짓 사건에 연루시켜 평생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엿보아 레이먼드의 부하들을 때려 눕히고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을 들고 실비아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실비아를 방패 삼아 윌은 그녀를 데리고 도망쳤고 레이먼드와 그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다시 게토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이동안 윌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실비아에게 시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실비아는 그를 헨리의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1초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빠르게 게토시티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누구에게든 시간을 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그는 앞 도로에 놓인 철조망을 보지 못했고 그것에 부딪혀 윌의 차가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윌과 실비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길에 가시를 놓은 것은
포티스와 그의 갱단이었습니다. 포티스는 실비아에게 10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비아의 모든 시간을 훔쳐 그곳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윌과 실비아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의 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30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윌에게도 몇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비아에게 자신의 시간 중 일부를 주어 이 두 사람의 시간이 같아지게 했습니다. 그 후 윌은 실비아를 데리고 자신이 10년을 주었던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친구의 아내가 문을 열고 윌을 보자 그녀는 윌에게 네가 준 10년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그는 그 시간을 모두 술에 탕진해서 죽었어.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사람에게도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빨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도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윌은 실비아의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윌과 실비아는 2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 후 윌은 실비아를 데리고 공중전화 부스로 왔습니다. 그는 실비아의 아버지 필립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은 아직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레이먼드도 필립 옆에 있었고 윌도 레이먼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윌은 실비아를 풀어주는 대가로 10,000년의 시간을 요구했고 그 10,000년의 시간을 타임뱅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필립에게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필립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윌은 실비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안 실비아는 윌에게 당신의 가족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윌은 바로 전날 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실비아는 매우 슬퍼했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들이 하루의 시간을 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은행이 열리자마자 윌과 실비아는 창문으로 은행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시간 앞에서 아버지에게는 딸의 가치도 없었구나 라는 사실에 매우 낙담했습니다. 이제 실비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의 시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실비아의 낙담한 모습을 본 윌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녀를 공중전화 부스로 데려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안 윌은 실비아에게 무기도 주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실비아가 전화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시간관리국 장교 레이먼드가 몰래 그곳에 도착하여 윌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레이먼드가 윌에게 총을 쏘려 할 때 그때 실비아가 레이먼드를 보고 당황하여 레이먼드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윌은 당황하여 레이먼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레이먼드의 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레이먼드의 손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윌은 레이먼드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레이먼드에게는 단 2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관리국 직원들도 매일 하루의 시간만 급여로 받았습니다. 윌은 레이먼드의 동료들이 도착할 때까지 레이먼드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윌은 레이먼드에게 2시간의 시간을 주면서 레이먼드의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레이먼드에게 총을 쏘므로써 이제 실비아도 범죄자 목록에 올랐습니다. 윌은 실비아에게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리니치에서 실비아의 삶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필립은 그녀에게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비아는 여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에 윌과 함께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함께 부자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니치 시티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던 실비아 덕분에 이 두 사람은 그리니치 시티의 은행에서 시간 캡슐을 훔쳐 그 시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비아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 필립의 은행 여러 곳에 침입했습니다. 필립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금고에서 모든 시간 캡슐을 가방에 담아 그곳을 떠났고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돈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정부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두 사람의 목에 10년의 시간을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갱스터 포티스는 이제 이 두 사람을 개처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윌과 실비아는 매일 자신의 은신처를 바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호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시간 부족이 없었기 때문에 호텔 전체를 예약했습니다. 포티스가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그 호텔 밖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사람을 붙잡고 윌과 실비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윌과 실비아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윌과 실비아의 은신처를 알려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티스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강요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포티스에게
윌과 실비아가 숨어있는 그 호텔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후 포티스는 즉시 자신의 갱단과 함께 그곳으로 도착하여 이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윌과 실비아가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포티스는 윌을 테이블에 앉히고 그에게 시간 싸움을 도전했습니다. 윌은 도전을 거절하면 포티스의 갱단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과 팔씨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티스와 윌은 서로의 손목을 잡고 죽음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티스는 숙련된 선수였습니다. 그는 시작하자마자 윌의 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윌의 시간이 빠르게 포티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윌은 전혀 힘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에게 자신의 삶에 3, 4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윌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고 한순간에 포티스의 손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포티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손을 위로 올리려 했지만 윌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포티스의 부하들은 포티스의 시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보스가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윌은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신발에서 총을 꺼내 눈 깜짝할 사이에 포티스의 모든 부하들을 쏴 죽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를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포티스의 시간은 0이 되었고 그도 사망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서둘러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동안 그들은 부자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과 실비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모든 시간의 가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몇 배나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윌은 패배감을 느꼈고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절대 되찾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비아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천 년을 나누어 준다 해도 부자들은 물가를 더 인상할 것이고 사람들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실비아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윌은 수백만 년의 시간을 훔쳐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물가를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실비아는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필립이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실비아가 그곳에 와서 아버지에게 항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경비원들이 실비아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호원으로 위장한 윌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필립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를 통해 금고문을 열게 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필립의 금고에서 한 타임캡슐을 훔쳤습니다. 이 타임캡슐에는 100만 년의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시간 캡슐의 1년 1년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그 시간 캡슐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레이먼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윌과 실비아를 뒤쫓았습니다. 레이먼드가 자신의 손에 있는 시계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1시간 미만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본부에 전화하여 내 급여를 캡슐에 담아 보내줘. 시간이 부족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캡슐로 자신의 몸의 시간을 전달하기도 전에 그는 윌이 차를 보았고 캡슐로 자신의 몸의 시간을 전달하지 않은 채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100만 년의 시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게토 시간대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고 부자들이 만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먼드는 윌과 실비아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레이먼드를 따돌리고 게토 시티로 왔고 그 시간 캡슐을 어린 소녀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먼드가 곧바로 자신들을 뒤쫓아 게토 시티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떠나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게토 시티 사람들에게 수백만 년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영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두 사람에게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그 순간 레이먼드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레이먼드는 윌에게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훔친 모든 시간을 돌려줘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윌은 그에게 자신의 시계의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윌과 실비에게는 몇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윌은 레이먼드에게 잊은 거 아니죠? 당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좀 빌려줬잖아요. 그 시간은 당신이 나에게 돌려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이먼드는 윌과 실비아를 잡는 데 급급하여 자신의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시계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단 5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이 순식간에 0이 되면서 레이먼드는 사망했습니다. 윌과 실비아는 레이먼드에게서는 벗어났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이제 단 1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외딴 지역에서는 그들의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낙담하여 서로를 포옹했고 그때 윌은 레이먼드의 차를 보았습니다. 윌은 즉시 차로 달려갔고 그곳에 도착하여 레이먼드의 급여 시간을 자신의 시계에 전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실비아에게도 시간을 주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도 빠르게 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실비아에게는 몇 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윌이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던
바로 그 순간과 같았습니다. 윌은 자신의 어머니는 잃었지만 실비아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윌은 실비아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비아가 윌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윌은 정확한 순간에 실비아의 손을 잡았고 이로 인해 그녀의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윌과 실비아 덕분에 이제 게토시티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시간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니치 시티로 향했고 이로 인해 부자들이 만든 전체 시스템이 실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